천체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닷새 지나서야 공개됐습니다. 일부러 숨겼다는 논란이 일자 해수부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습본부 책임자를 보직 해임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군 귀순 장면에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북한군이 귀순병 바로 뒤에서 총격을 가하고 추격주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위독했던 귀순병사는 건강 상태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의식을 되찾아 농담도 할 정도지만 총격을 입은 팔은 피가 통하지 않아 절단할 위기에 있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해 3자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의 측근들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빼돌린 돈은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11개월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진 전조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상청과 대학연구팀이 지난 10일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해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정판으로 제작된 이른바 평창 롱패딩이 인기를 끌면서 품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오늘 판매가 재개된 이 패딩을 사려고 일부 고객들이 밤새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추위가 이어지면서 아스팔트에 살얼음이 끼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에서만 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구글이 우리 국민 80%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기지국 정보를 몰래 전송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용자의 기지국 정보로 동선을 파악하는 게 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한 미수습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기 하루 전날 선체에서 뼈 한 점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람의 뼈로 추정된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난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는데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세월호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수색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면서 목포 신항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통하며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수습자 장례식도 18일부터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하루 전인 17일 오전 백실구역의 진흙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해 발굴단 관계자는 사람 뼈로 추정된다며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습본부 책임자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다른 데 알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뼈가 발견되면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그리고 선조위에 통보를 해요. 근데 저희한테도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과 다른 유가족들은 물론 하루 2차례 현장 수색 상황을 알리는 보도자료에도 유해 발견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자, 왜 이랬는지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미 수색을 끝내기로 하고 또 장례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만약에 이 발견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일정을 또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걸 걱정했던 게 아닌가 일단 추정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우철 기자입니다. 해수부는 유해 발견 나흘이 지난 어제에서야 일부 미수습자 가족들과 선체조사위원회에 유해 발견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닷새가 지난 오늘에서야 국가수에 DNA 감식을 요청하고 언론에도 공개했습니다. 화나죠. 화가 나고 이 나를 막론하고 알렸어야죠. 참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미 현장을 떠나기로 해 수색을 종료할 상황인데다 장례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해진 일정이 변경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또다시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되는 걸 원치 않아 쉬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온 국민의 염원인 미수습자 수습에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결과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해수부도 뒤늦게 김영춘 장관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현장 수습본부 책임자를 보직 해임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긴박했던 탈출 과정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공개됐습니다. 당시 CCTV에는 귀순 병사 바로 뒤에서 북한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또 추격조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는 장면까지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먼저 오늘 공개된 영상을 문준모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13일 북측에서 남쪽으로 내달리는 북한 군용 차량이 처음 포착된 건 오후 3시 11분. 이 일대 지리를 잘 아는 듯 2분 만에 북측 72시간 다리와 김일성 친필비를 지나 군사분계선까지 질주합니다. He will make a right-hand turn here by the monument and an assumed intent to drive across the MDL into the Republic of Korea. 차량은 그러나 갑자기 나무 뒤에서 멈춥니다. 바퀴가 배수로에 빠진 겁니다. 군사분계선에서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입니다. 같은 시각 판문각에서 뛰어나온 북한 군인들이 차량 쪽으로 달려갑니다. 귀순 병사는 몇 차례 차량을 빼내려다 결국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내달립니다. 바로 북한군 추격조가 들이닥치고 이어 무차별 총격이 시작됩니다. 추격조와 귀순 병사 사이는 겨우 몇 미터 떨어진 상황. 엎드려 총을 쏘던 북한군 한 명은 귀순 병사를 쫓아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몇 초 뒤 황급히 돌아갑니다. 귀순 병사를 놓친 북한 군인들이 잠시 대기하다 다시 판문각 쪽으로 발길을 돌린 시각은 오후 3시 17분. 귀순 차량이 CCTV에 처음 포착된 지 6분 만입니다. 급하게 투입된 북한군 무장병력들이 김일성 친필비 부근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돼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총탄 대여섯 발을 맞고 남측 건물 벽 아래 쓰러져 있던 귀순 병사가 우리 측에 발견된 건 그로부터 14분이 지나서였습니다. 당시 열상 감시 장비엔 JSA 경비대대 간부 3명이 귀순 병사를 후송하는 장면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이 영상을 분석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반한 건지 김수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귀순 병사를 쫓던 추격조 한 명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장 건물 아래쪽까지 내려왔다 돌아갔습니다. 회의장 건물의 중간 지점이 군사분계선이기 때문에 우리 측 지역을 7걸음 정도 침범한 겁니다. 둘째, 북한군이 우리 측 지역으로 총격을 가한 부분입니다. 귀순 병사가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왔는데도 추격조들은 계속 총격을 가했고 한 명은 엎드려 싸 자세로 조준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사는 다만 북한군이 AK 소총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정전협정에는 경비인원이 권총과 소총을 휴대할 수 있지만 자동 확인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북한군이 휴대한 AK 소총의 자동화 여부는 당장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으로 구성된 조사팀에서 진행했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소속인 스웨덴과 스위스 요원이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고 유엔사는 밝혔습니다. UNC personnel at the JSA notified KPA of these violations today through our normal communication channels in Panmunjom. 북한과 연락 채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조사 결과를 낭독했고 북한군은 이를 촬영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사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북측에 만남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 총탄에 맞아 쓰러진 북한 병사를 구한 건 우리 쪽 대대장과 부사관 모두 3명이었습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유엔군 사령부는 현장 대처가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총을 맞고도 전력 질주해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귀순 병사는 자유의 집 서쪽 담장 아래 쓰러졌습니다. 오후 3시 55분쯤 귀순 병사를 향해 JSA 간부 3명이
포복 접근하는 모습이 열상 감시 장비 TOD 영상에 보입니다. 이어 JSA 경비대대 중사 2명이 포복으로 귀순 병사에게 접근하고 대대장인 권영환 중령은 제자리에서 상황을 주시합니다. 권 중령은 구조 작전을 현장 지휘하며 두 중사를 엄호한 겁니다. 두 중사는 재빨리 귀순 병사를 끌고 나온 뒤 권 중령과 함께 귀순 병사를 차량에 태워 후송합니다. 유엔사는 권 중령이 굉장한 용기를 보여줬다면서 현장 대처도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UNC commander endorses the actions of the tactical leaders on the ground because they de-escalated this uncertain and ambiguous situation at the JSA. 하지만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고 총탄도 군사 분계선 남쪽으로 날아왔는데도 경비대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적절했냐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도 우리 군이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며 우리 군이 쳐다만 보고 있는 모습은 가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 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 수칙일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어 유엔사 교전 수칙 개정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북한 병사는 큰 수술을 2차례 받은 뒤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의료진과 가벼운 대화를 나눌 정도인데 한국 걸그룹이 부른 노래를 좋아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북한 귀순 병사의 치료를 담당한 수원 아주대학병원 이국종 교수는 더 이상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귀순 병사는 월요일 아침 격렬한 고통에서 간신히 벗어났고 어제부터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은 아직 물만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음악과 TV를 틀어주고 있는데 이야기도 점점 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녀시대 G가 락 버전이 있고요. 인디밴드에서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G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해서 이거 뭐가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역시 오리지널 걸그룹이 부른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귀순 병사는 만 24살의 오 씨로 잘생긴 청년이라면서 이 병사가 한 말의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차량 추격 장면을 영화에서보다 나도 북에서 운전을 했었다고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싶은 일을 묻자 군대에는 안 가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거 가지고 그렇게 자잘하게 컴플레인하고 그런 스타일, 과묵하고 듬직하고. 그러나 심각한 총상을 입고 2차례의 대수술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돼 심리 상태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감염 등 후유증 위험성이 줄어들 때까지 중환자실 치료를 계속한 뒤 이번 주말쯤에는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귀순한 북한 병사를 수술한 이국종 교수는 지난 15일 첫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때 북한 귀순 병사의 몸 안에 있던 기생충과 장기가 오염된 상태를 영상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북한 병사에 대한 인격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오늘 두 번째 브리핑에서 환자의 인권은 환자를 살리는 거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인격 테러 비판에 이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오늘도 이국종 교수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환자 정보 누설로 심각한 의료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브리핑에 나선 이 교수는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환자 소견을 얘기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장이 터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환자의 동의를 거쳐 익명으로 진료 기록을 공개하는 건 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과시욕이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비난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때리고 가오 잡는 의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때릴 정보가 있어야 때리죠. 이 교수가 수술쇼를 잘해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통과됐다며 한 의사가 국회의원 측에 보냈다는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에게 환자의 인권은 곧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환자의 인권은 환자가 죽음의 선상에 서 있을 때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또 기무사에서 북한 병사를 신문하러 왔지만 더 회복될 때까지 연기해달라고 합참의장에게 요청해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었던 건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SBS가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여권 고위 관계자에게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당시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를 눈감아준 대가로 봤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외에도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프트카드 500만 원어치를 받아 가족이 사용하게 하거나 여행 비용을 대납하게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실 직원급여 수천만 원을 협회에서 빼돌린 돈으로 지급하는 등 전 전 수석과 측근들이 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전 전 수석은 이틀 전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어떤 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협회 회계 내역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4억여 원의 돈이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 전 수석의 측근들 역시 횡령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뒤 횡령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오병우 전 수석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오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전 국장이 받는 혐의 가운데 하나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건데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검찰이 결론 내린 게 확인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모두 정치에 관여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연예인을 방송에서 퇴출하는 작업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하고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것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 관련 의혹이 보도된 뒤 특별감찰관실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자신을 내사하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하기 위해 국정원 조직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추 전 국장의 보고 내용 등을 토대로 우 전 수석의 지시 정황을 포착해 추명호 전 국장의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주 중에 우병우 전 수석을 불법 사찰 지시 혐의 등으로 다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친구이자 추명호 전 국장의 상관이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포항 지진 속보입니다. 일주일 넘게 대피소에서 생활하던 이재민 가운데 22가구가 오늘 LH에서 임시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떠나는 사람들과 이를 보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감정은 엇갈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옥상과 외벽에서 떨어진 벽돌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빌라 건물에 이삿짐차가 줄지어 도착합니다. 너무 파손돼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곳으로 주민 75가구 가운데 22가구가 먼저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대피소 생활을 끝내서 좋기는 하지만 추워서 도저히 안 돼서 들어가서 옷 한 가지 더 가지고 나오고는 안 가져왔어요. 갑자기 이사 가라 하니까 막 뛰어왔죠.
30년 정든 집을 뒤로하고 떠나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2달 전에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어. 안 계셔가지고 조금 마음은 안 좋지. 이사 나오는데. 반면에 근처 빌라에 살았던 이재민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집안 곳곳에 금이 가고 문이 안 닫힐 정도로 뒤틀렸지만 안전 진단 결과 이주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 철제 구조물을 덧대야 할 정도인데 이주 대상에서 제외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안전지대라고 자기네들이 판정이 났다 하면은 그런 분들이 다 오셔갖고 각 집에 한 분씩 다 주무셔보세요. 포항시는 이재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500가구 정도로 보고 이미 확보한 임대주택 210가구 외에 290가구를 서둘러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기후등 아파트로 알려진 대성 아파트 주민 170가구도 이르면 내일 LH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기 11달 전부터 이 지역에 지진 전조가 있었던 게 밝혀졌습니다. 기상청과 대학연구팀이 지진 발생 닷새 전부터는 지진계를 설치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해왔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기상청 지진 목록 자료입니다. 지진 관측을 해온 지난 197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포항 북구에서 발생한 지진은 단 7차례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3일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11개월 동안 6차례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규모 3.1의 지진도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이번 지진의 진앙과 반경 1-2km 안에 있는 포항시 북구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을 알리는 전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이 기존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미소 지진의 발생 횟수가 늘어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전조가 잇따르자 기상청과 부산대 연구팀은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기 닷새 전인 지난 10일부터 포항시 북구 일대 8곳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들 지진 발생 지역은 포항에서 현재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와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포항 지열발전소 공사를 중단하고 지진 관련성을 정밀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지진으로 파손돼 임시 폐쇄된 흥해 초등학교입니다. 본관 건물은 기둥이 많이 부서졌는데 바로 옆 서관 건물은 멀쩡해 보입니다. 이 X자 모양의 철제 구조물을 덧대는 보강 공사를 한 덕분인데 이렇게 지진에 대비해 보강 공사를 한 학교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피해 정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한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자 수업 중이던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서둘러 나옵니다. 어제도 갑자기 흔들려서 영어 시간에 대피를 했고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책상 밑으로 숨었다가 나왔어요. 진앙에서 불과 2km 떨어져 15일 지진 이후 여진의 충격이 잦지만 학교는 폐쇄되지 않고 계속 정상 수업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벽을 뜯어내고 철근을 심는 내진 보강 공사를 한 덕분입니다. 건물이 안전해 이재민들 대피소도 마련돼 있습니다. 웃을 때 저희들이 겁이 났어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벽체에 균열이 가지 않을까. 지금 봤을 때는 내진 보강 공사를 정말 잘했구나 싶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폐쇄된 흥해초등학교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지진 충격으로 본관 건물은 기둥 속 철근까지 휘어졌지만 2010년에 보강 공사를 한 서관 건물은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큰 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지난해 경주 지진 때 외벽의 금이가 보강 공사를 한 이 학교는 올해 지진을 잘 버텨냈습니다. 이 고등학교 역시 지난해 지하를 튼튼히 다져놓은 덕에 잦은 여진에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수능 시험장으로 선택됐습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건물 4동 중 1동만 내진 보강 공사가 돼 있습니다. 모든 건물의 보강 공사를 하려면 4조 5천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지진으로 일주일 미뤄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특히 포항 지역 예비 소집에선 지진에 대한 수험생들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긴 설명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지역의 수능 시험 예비 소집은 예년과 달랐습니다. 수능 부정 행위가 아닌 내일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시험이 지진 때문에 연기되었기 때문에 재난구조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5일 지진으로 수능 시험이 연기된 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거둬들였던 수험표도 다시 나눠줬습니다. 내일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밤사이에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잘 지나가서 다 같이 잘 치게 됐으면 좋겠어요.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포항 지역 각 시험장엔 소방관과 경찰관뿐 아니라 건축구조 기술사와 의사 등 13명이 배치됩니다. 입실 완료 시간인 8시 10분 전에 상당한 규모의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들은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포항 밖에 마련된 예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경산이나 영천 그리고 또 경주 등에서 이미 우리가 예비 시험장을 12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진 발생 시 책상 아래 대피, 운동장으로의 피신 등 감독관의 상황별 판단을 돕기 위해 포항의 모든 시험장 12곳에 지진계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여진 규모가 어느 정도면 대피시킬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판단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유덕입니다. 김승현 한화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당일 CCTV를 확보해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인 변호사들이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김동선 씨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고발된 김동선 씨 폭행 사건을 앞서 내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소극적인 만큼 혐의만 입증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해 혐의를 김 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이 벌어질 당시 CCTV를 확보해 이미 지워진 당일 영상을 찾기 위해 디지털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당시 결제 내역을 통해 근처 자리에 다른 손님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아닌 제3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 등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목격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다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어제 조사한 해당 술집 종업원들로부터는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변호사들이나 소속 회사인 김앤장은 오늘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동선 씨가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들 서너 명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확인됐지만 이후 의견을 주고받는 등 접촉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윤송이 NC소프트 사장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모 씨가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동기를 놓고 그동안 많은 추측이 쏟아졌는데 검찰에서도 뚜렷한 동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68살 윤모 씨가 살해된 건 지난달 25일. 피의자 41살 허모 씨는 다음 날 전북 임실에서 붙잡혔습니다. 숨진 윤 씨가 NC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으로 알려지면서 범행 동기에 대한 온갖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흉기로 20여 곳을 찔렀고 사건 현장을 사전 답사하기도 해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업자인 허 씨가 윤 씨의 집 인근에서 주택 사업을 벌이다 다퉜을 가능성, NC소프트 게임을 하다 재산을 탕진했을 것이란 의혹에 이어 청부 살인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허 씨는 검거 다음 날 주차 문제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경찰에 말한 뒤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살해 동기가 뭡니까? 윤 씨를 왜 범행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검찰은 오늘 허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8천만 원을 대출받아 빚독촉에 시달린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단순 범행으로 일단락 지은 겁니다. 검찰은 허 씨를 9차례 조사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해 이유를 밝히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직후 행적을 밝히지 못하고 범행에 이용한 흉기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초동 수사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어제에 이어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수능일인 내일은 날이 더 춥다고 하니까 운전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터널 입구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승용차는 도로 위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기 광주시 제2영동고속도로 초월터널 인근에서 차량 3대가 미끄러져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4살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가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대형 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이천터널 근처에선 차량 13대가 추돌해 3명이 다쳤고 경기 안성시의 한 국도에선 차량 12대가 추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이포IC 인근에선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60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 대부분이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음 자체 위를 달리는 거랑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블랙아이스는 눈으로 식별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운전자들이 그 부주의한 그런 것도 있고요. 오늘 아침 경기 지역에서만 도로 결빙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3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고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기념해서 한정판으로 제작된 이른바 평창 롱패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순식간에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1000벌을 추가로 판매했는데 이걸 사기 위해서 어제 밤부터 백화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먼저 그 현장을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화점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이른 아침, 지하 1층 입구 앞에 사람들의 긴 행렬이 눈에 띕니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이른바 평창 롱패딩의 막바지 물량이 선착순으로 판매된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7시부터 줄을 쓴 것 같아요.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늦게 도착을 하면 구매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은 이곳에서 밤을 샜고 지방에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충북 충주예요. 충주에서 오셨어요? 네. 오는 동안 얼마나 걸리셨어요? 2시간 정도. 오늘 이곳에서 판매되는 추가 물량은 모두 1000벌. 아침 6시쯤 도착해 마지막 1000번 번호표를 받아든 주인공과 너무 기뻐요. 한 발 늦은 사람들 사이엔 희비가 엇갈립니다. 아깝네, 1001번. 14만 9천 원인 이 패딩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현재 20만 원대를 호가하고 청와대 게시판은 추가 생산을 요청하는 청원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롱패딩 3만 벌을 한정 제작한 업체 측은 뜻밖의 인기에 추가 생산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네, 실제로 요즘 거리에서는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패딩 입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롱패딩을 거의 교복처럼 입는다고 하는데 올겨울 이렇게 롱패딩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를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감쌀 수 있는 롱패딩의 장점은 무엇보다 뛰어난 보온성입니다. 롱패딩을 입으면 발 거의 끝까지 가려주니까 더 따뜻함을 느껴가지고. 때 이른 추위에 전체 방한용품 수요가 늘었지만 방한복 시장에서 롱패딩의 판매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 2%에서 12%로 부쩍 커졌습니다. 유행을 이끈 가장 큰 비결은 다양한 제품과 가격대. 복잡한 디자인이 아닌 단순한 일자형이라 좀 더 편하고 실용적인 데다 방수 발열 같은 여러 기능에 따라 100만 원대부터 4, 5만 원대 제품까지 가격도 다양합니다. 비싼 거 굳이 입고 다니진 않고 막 5만 원짜리, 4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 게 많아서 가격은 딱히 신경 안 써요. 백화점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 10만 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 비중을 30% 이상 늘렸습니다.
과거에는 아웃도어라든가 스포츠 브랜드에서만 지금 출시가 되었다면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에서도 많이 출시가 되면서 오히려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의 폭은 더 넓어진 상황입니다. 롱패딩은 원래 경기에 뛰지 않는 운동선수들이 입는 이른바 벤치 파카로 통했지만 최근 스타 선수들과 인기 연예인들도 롱패딩을 즐겨 입으면서 인기를 끄는데 한 몫을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사고 당시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사고 직전 현장 실습 업체에서 일하던 이민호 군의 모습입니다. 혼자 제품 포장 라인을 오가며 작업 중입니다. 그러다 제품을 압축 포장하는 기계가 멈춰섭니다. 스위치를 조작해도 작동하지 않자 직접 확인하러 기계로 다가갑니다. 기계 뒤편을 확인하고 나오는 순간 압축기가 내려가고 이군이 기계에 깔립니다. 결국 이군은 사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찾자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습니다. 제주도 내 21개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현장 실습업체의 전수조사와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공간에서든 소중하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하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학생으로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건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꿈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게 너무 아쉬워. 이군의 18번째 생일인 내일은 제주시청 앞에서 추모 문화제도 열릴 예정입니다. JIBS 박전입니다. 우리나라 단체 방문객이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김웅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서 한국인 단체 방문객 85명이 한꺼번에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주로 6, 70대로 한 명상 수련단체 회원들로 알려진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전자여행 허가를 받고 도착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미국 무비자 방문 허가 제도입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 과정에서 애초 방문 목적인 관광 외에 다른 활동 계획을 진술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입국 심사 질문에 미국 내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해 팔 거라고 답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시설 체류 일정 중 영농 관련 프로그램을 설명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 당국은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문할 경우에 입국 목적 등이 불분명하면 입국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숙지해서 최근 5년간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은 연평균 1,300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미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입국 심사를 요식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방문 목적과 체류지, 기간 등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이틀 뒤 성형시술을 한 의혹이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박 전 대통령의 성형시술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악천후로 난항을 겪을 때에도 또 참사 이후 처음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즈음에도 성형시술을 받은 걸로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여일이 지난 2014년 5월 초 침몰 해역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 동안 중단돼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굴 성형시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 부부의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김 원장 부부가 5월 12일과 13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수사보고서에서 김영재 원장 부부가 12일 저녁 성형시술을 하고
13일 부인 박 씨가 사후 관리를 위해 청와대를 다시 방문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의 오른쪽 턱엔 멍자국이 있었는데 이게 시술의 증거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참사 한 달 만인 5월 16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는데 이때 또 다른 피멍 자국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특검은 참사 발생 34일 만에 발표한 대국민 사과 담화 전후로도 비선의사 부부의 청와대 시술이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5월 한 달에만 비선의사 부부가 최소 5차례 방문하는 등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침울해 있던 기간에도 박 대통령의 성형 시술이 계속됐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SBS 박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용도로 쓴 부분을 확인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최순실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규명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납받은 40억 원 대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최 씨는 거부했습니다. 최 씨 측은 앞으로의 조사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납자금의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최 씨를 지목하고 최 씨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대납한 만큼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할 때 중간 단계에서 여러 번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활비 사적 유용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는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전망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세탁기를 120만 대 넘게 수출하면 최고 5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국내 가전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우리 전자업계는 연간 250만 대 정도의 세탁기를 미국으로 수출해 1조 1,4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쯤 ITC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우리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이 50%의 관세를 물게 돼 최고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가전업계는 세탁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반박 자료를 내놨고 정부도 WTO 제소를 포함해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그 ITC의 이번에 그 구제 조치에 대한 공고안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제기본 위배 여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할 거고. 하지만 미국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자국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번 ITC의 권고안은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는 메시지가 강한데 현재 미국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공장 완공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업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구글이 우리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기지국 정보를 몰래 전송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PS 설정을 꺼놓아도 유심 칩을 빼놓아도 사용자 위치 정보는 넘어갔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구글이 GPS 위치 기능이 꺼져 있는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도 수집했다. 구글이 사용자의 기지국 정보를 몰래 수집해 본사 서버로 보냈다고 뉴욕에 본사를 둔 인터넷 매체 쿼츠가 보도했습니다. 유심 칩을 빼도 기지국 정보는 자동 전송됐습니다. 기지국 정보가 있으면 스마트폰의 위치는 물론 동선 파악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썼던 셀 아이디가 무엇이었는지, 신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셀과 셀을 연결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동선이 파악될 수 있는 것이죠. 구글 코리아는 올해부터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기지국 정보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 전송 속도와 성능 개선을 위해 사용했을 뿐 저장하지 않고 바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기지국 정보 수집이 현행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 구글 코리아 담당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구글은 지난 2014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면서 국내 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억 1천여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7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준비 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선 무엇보다 열기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희돈 기자입니다. IOC의 최종 점검 회의에서 평창의 경기장과 인프라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린드베리 조정위원장은 시범 운행 중인 고속 열차는 물론 한국의 특색을 잘 살린 올림픽 성화 봉송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Now traveling in Korea, we can feel the excitement racing, and this is very positive. 이번 대회 참가국가 선수도 처음으로 90개국 6천여 명을 넘겨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올림픽 열기는 여전히 기대에 모자랍니다. 입장권 판매량이 50%를 넘지 못하고 그것도 피겨와 쇼트트랙 등 인기 종목에만 몰리고 비인기 크로스컨트리와 슬라이딩 종목은 저조합니다. 게다가 1박에 4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현지 숙박업소의 바가지 상술도 흥행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담합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행정조치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미리 표 사두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익이 될 겁니다. 평창 조직위는 남은 기간 지자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붐 조성으로 입장권 판매 목표인 9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SBS 정희도입니다. K리그 클래식의 상주와 K리그 챌린지의 부산이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주 여름 선수의 멋진 논스톱 중거리포 보시죠. 내일 아침 수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을 포함한 서해안 지방에서 눈이 날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길이 다소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중부와 호남, 경북 서부 지방에 눈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낮에도 쌀쌀하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황사가 관측되는데요. 내일이 되면 황사는 사라지겠지만 오전까지 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으로는 내일도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도 다소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 병사가 왜 귀순했는지 그 이유는 차차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20대 청년으로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 이곳에서 마음껏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젊은이에게 새 삶을 열어준 의료진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